아, 누가 올라갈까? 나 이게 너무 궁금하네. 딱 이러는 거야. 2명 올라갔는데 2명 중에 1명 이겼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상대방은 히든보스였어. 갑자기 문이 열면서 안성재 셰프님이랑 1대1. 그리고 막 지쳐있어. 지쳐있는데 마지막 최종 보스 총든 백종원을 이겨라. 준비되셨어요? 히든 최종 보스 안앤백. 아, 제목에 스포일러 붙여주세요. 자, 스포 하니까 흑백요리사 안 보신 분들은 나가세요. 흑백요리사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확실히 보면서 느낀 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왜 사람들을 열광적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어쩔 수 없는 싫은 부분들이 있었다.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단점, 이런 것들이 좀 보였다. 님은 서바이벌 싫어하잖아요. 그쵸. 저는 서바이벌 싫어하고, 저는 처음에 흑 셰프 100명 모아놓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100셰프 막 20명 딱 등장할 때 있죠. 처음에. 그때 막 흑셰프들이 안내를 못 받고 나왔잖아. 뭐 경연 하나보다 해서 왔는데, 근데 나 같아도 되게 분개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요리사였으면 확실히 짜증 났을 것 같고, 이거를 미리 안 알려준 게 너무 빡친 포인트. 있을 수도 있지. 내가 꼭 상위 포지션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닌데 말을 안 해주고 한 게 너무 싫잖아. 실제로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반응들이나 연출을 보면 모르고 했다는 걸로 우리가 인지를 할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요리사였으면은 중간에 막 이래요. 이런 식으로 대결하는 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나가십시오 하잖아. 나였으면 나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서바이벌하고 안 맞는 사람인 거야. 비합리적이야, 불합리해 하면서 나갔을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아니, 존중이 없어 이러면서 나갔을 거야. 그러니까 흑수저인 건 알겠는데 그거를 미리 알려줘야지. 위에 백수저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섭외를 해야지. 그걸 없이 섭외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존중을 안 해주는 느낌이 들잖아. 그쵸? 내가 만약에 요리사였고 거기 나갈 자격이 됐다면 나갔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 있는 흑 셰프분들이 엄청 유명한 분들도 많단 말이야. 침착맨이 웹툰으로 하면은 무조건 흑임. 저는 무조건 흑이고 출전 자격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요리하는 도라이님이 계속 눈에 감겼는데, 요리하는 도라이님이 항상 이제 보면 말은 막 다 갖다 박을 것 같이 말씀을 하시고 막상 하면 굉장히 그 시스템에 순응해서 굉장히 그 성실하게 해요. 반사회적인 분이 아니야. 말만 나 이렇게 하시고 협업도 굉장히 잘하시고 말로는 맨날 갖다 박는다고, 나 이거 하면 갖다 박을 거라고 막상 하시면은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뭔가 결과 나오면 맨날 안절부절, 결과 나올 때 뭔가 의연한 느낌이 아니고 막 결과 나올랑 말랑 할 때 막 그만 안절부절 막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 캐릭터가 사람들이 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확실히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있어야 쇼가 재밌잖아요. 다 얌전한 사람만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 처음에 1화부터 4화 공개됐을 때 난리 났었잖아. 미쳤다고 막. 이거 그 2라운드 대결할 때 그 시간을 준 거지. 왜냐하면은 흑대 100 싸움이잖아 2라운드가. 안 그러면 자기 그 재료를 준비를 못 해와. 공개하고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공개는 그 전에 따고 그 딴 거를 편집할 때는 이렇게 붙이고 바로 조리한 걸로 된 거 같은데, 맞죠? 안 그러면은 연구를 해야 되고 자기 소스 같은 거 갖고 와야잖아. 거기서 즉석에서 할 수가 없는 요리들이더라고. 당연한 소리 도는. 왜 이렇게 뿔났어요? 그러게요. 당연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뿔이 났나요? 2라운드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2라운드 때 이제 흑대 100으로 붙잖아. 근데 3라운드를 가면 어떻게 돼? 팀전을 하는데 고기의 방, 생선의 방 해가지고 싸워요. 근데 똑같이 11대 11로 붙어. 그러면은 2라운드에서 올릴 때 인원을 맞춰서 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만약에 15명 통과, 흑 6명 통과하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그냥 결과가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11대 11 나왔으니까 팀을 그냥 정하는 걸 건너뛰고 흑대 100으로 붙은 건가? 그거를 잘 모르겠어. 물론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 15대 7 정도로 나뉘었어. 그러면 이제 섞어서 팀 나누는 거를 뭐 간단하게 뭔가를 정한다거나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뭔가 아구를 맞춘 느낌인데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음. 그리고 흑대 100 대결 개인전 할 때 끝나고 나서 슈퍼패스로 2명을 올리잖아요. 거기서 약간 그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큰 차이가 안 나면은 100 쪽에서 2명 뽑고 흑 쪽에서 2명 뽑고 이런 식으로 11대 11을 맞출 수도 있었겠다. 100 쪽에서 많이 뽑혔으면 흑 쪽에서 슈퍼패스를 좀 많이 쓴다거나 뭔가 아구를 맞추려는 게 있어야지 다음 단계가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손해보는 사람이 좀 있었을 것 같다. 슈퍼패스는 각 심사위원이 한 명씩만 뽑았어요. 그래서 중식 여신하고 만찢남이 올라갔어요. 만찢남은 진짜 무협지에 나오는 캐릭터 같았어. 되게 멋있었어. 만화 찢어가지고 딱 앞에 깔면서 딱 요리 딱 보여줄 때 너무 옛날 클리셰 아님? 무협지가 옛날 장르예요. 책을 왜 찢어? 간지나잖아. 간지를 모르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팀전으로 넘어갔는데, 팀전에서도 좀 약간 팀 나눌 때도 나는 이거 어떻게 나누지? 고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고 생선이 하고 싶은 사람이 적고, 만약에 막 이러면은 누가 나눠?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고기 쪽으로 막 안 가려고 그러고, 그거를 교통정리를 어떻게 해? 그러면은 거기서 마음이 좀 약하고 맞춰주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서바이벌이라는 게. 왜 이렇게 뿔남?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이 좀 싫은 거야. 사실 서바이벌이 어떤 인생의 축약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서바이벌 이꼴 인생은 아니거든. 왜냐하면은 서바이벌에는 이타적인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 인생은 장기 레이스잖아. 이런 단기전들이 모인 거잖아,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줬던 이타적인 행동이 다음에 플러스로 작용을 해요. 궁극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인데, 서바이벌에는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까 확실히 좀 불리하다. 그래서 나는 그 팀 나눌 때도 딱 정해주지 않으니까 많이 좀 손해를 봤던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 대결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나는 팀장이 너무 힘들 것 같더라. 거기서 이제 팀장 역할을 잘하신 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분들도 계셨는데, 나 아쉬운 분이라고 해서 이게 너나 우리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뭔가 상하 구조가 확실하게 안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분배하기가 쉽지가 않아. 리더도 리더십이 있게 잘 해야겠지만 그 구성원들이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100팀이 왜 일사불란하게 왜 최현석 셰프님 중심으로 했겠어. 앞에서 좀 약간 투닥투닥 하는 걸 보니까 구성원들이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가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리더십만으로는 안 돼. 뭔가 팀이 잘 안 굴러간다고 해서 모든 걸 리더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아닌 거지. 통솔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이미 다 대등한 관계에서 팀을 짰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다 느껴져가지고 보면서 안타깝더라. 구성원들이 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서, 모두가. 당장처럼 히딩크 작전을 썼었어야지. 히딩크 작전 다 반말. 히딩크 작전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팀전 하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웠고, 팀전이라는 게 사실 이제 개인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싶었는데, 3라운드에서 패자부활전을 또 준비를 해줘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다. 개인전으로 만회할 수 있으니까. 근데 편의점 미션이었어요. 편의점 미션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복불복 요소가 있어. 편의점 자주 간 마피아님은 유리하고 자주 안 간 조은주 셰프님은 불리해. 편의점에서 막 발사믹 소스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운빨 요소를 넣을 거면 난 패자부활전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운빨 요소가 또 있어야 재밌잖아요. 넣을 거면 패자부활전에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본 라운드에서 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 패자부활전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니까 운빨 요소가 조금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앞에 떨어진 부분이 또 팀전이니까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 근데 애초에 뭐 서바이벌이나 승부를 겨루는 거에서 운적인 요소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패자부활전을 넣기가 좋았던 것 같고, 나는 2라운드 할 때 물고기랑 고기랑 막 해가지고 막 팀전 할 때 의아한 게 있었어. 승우 아빠를 왜 이렇게 안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막 궁시렁대면서 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승우 아빠 1라운드에서 떨어졌더라고. 난 계속 승우 아빠 찾았잖아. 승우 아빠 왜 이렇게 안 담아주지? 편애하네? 승우 아빠. 근데 나는 막 그 목소리가 들려. 자꾸 승우 아빠 목소리가 환청이 들리는 거야, 나는. 팀전 하는데 승우 아빠 목소리 막 들려, 어디선가. 그래서 이거 카메라 한 번을 안 담아주네 했는데, 보니까 1라운드에서 떨어졌어. 실제로 멘트 치지 않았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렸어. 난 분명히 들었어. 뒤에 목소리 몇 번 나왔어요? 그래? 어떻게 나왔지? 관전했나? 먹돌이로 나왔나? 시민 먹돌이, 가면 먹돌이로? 아무튼 나 그 환청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 승우 아빠 왜 이렇게 안 잡아줘? 이랬지. 그리고 그 편집을 진짜 잘하더라. 편집을, 순서를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극적으로 느끼게 배치를 진짜 잘해. 시식평이라던가 그거를 결과 나오기 전에 설명했던 거를 뒤로 뺀다던가, 어떤 건 또 앞에 넣는다던가, 그런 걸 너무 잘해. 스튜디오 슬램은 진짜 편집을 너무 잘한다. 진짜 공을 들였다. 많이 느꼈어. 서사를 진짜 자유분방하게 나온 소스에서 그걸 결대로 뽑아내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악마의 편집은 또 많이 안 한 게 아니고 안 한 것 같아. 뭐 엠넷에서 나오는 빌런 만들기 있잖아. 그게 없잖아요. 악마의 편집이 없잖아.
엠넷 옛날 거는 막 의도적으로 막 부추기잖아, 연출로. 자, 여기서 욕하세요.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서바이벌이지만 출연자에 대한 존중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여기 나폴리 그 마피아 선생님이 생선 팀전 할 때 평이 좋았잖아요.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잖아. 홈파망에서 혼자 막 묵묵하게 쌀 볶을 때 평이 좋았고. 근데 여기가 이 흑백요리사 연출을 좀 보면서 느낀 건데 스포를 해요. 제작진이 본의 아니게. 유독 여기는 뒤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미 서사를 앞에서 깔아줘. 많이. 내가 서바이벌 많이 본 게 아니라서 다른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본 다른 데는 의외적으로 툭 나올 수 있게 서사를 많이 안 깔아준 사람도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꼬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되게 정석적으로 서사를 많이 깔아주면 올라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편의점 대결에서 누구는 자세하게 보여주고 누구는 가볍게 보여주고 근데 가볍게 보여주는데 나중에 올라가. 사실은 이랬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석적으로 흐름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쭉 가버리니까 앞에 서사를 깔아준 사람들이 끝까지 남겠다는 게 추측이 돼.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뭔가를 했을 텐데 편집에서 드러낸 거지. 끝까지 올라갈 사람들의 서사를 만들어주느라.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비중 있는 사람. 흑셰프 중에서는 트리플 스타, 요리하는 도라이, 나폴리 마피아, 백셰프는 뭐 최현석 셰프님, 에드워드리 셰프, 정지선 셰프. 그런 식으로 서사를 막 만들어주는데 그 중에서 나올 것 같은 게 너무 느껴져. 그죠? 그러니까 호준 선생님은 8강까지 갔는데 비중이 너무 없어. 이모카세님도 비중이 올라간 사람 중에는 좀 없는 편이었어요. 그게 덜어냈다기보다는 올라갈 사람을 더 붙여준 느낌? 물론 붙여준 사람 중에서도 안 올라간 사람들이 있을 텐데 비중을 안 붙여준 사람 중에 올라간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 모두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게끔 변칙적으로 한두 개가 서사가 없는데 막 올라가는 그런 게 하나씩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거 보면서 그 편의점에서는 확실히 마피아님이 밤 티라미수가 공을 많이 들이고 가공을 많이 한 느낌이 나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납득을 많이 하게 됐다. 그리고 앞에 연출로 딱 편의점 요리는 편의점 요리 같이 딱딱딱 한 분들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 자꾸 이해하기 쉽게 잘 씹어서 막 먹여줘.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는 거지. 밤 티라미수 CU에서 출시 예정이에요? 근데 난 밤 별로 안 좋아해. 나 티라미수도 별로 안 좋아해. 나 티라미수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 티라미수 맛있다는 사람 좀 이해 안 돼. 기본적으로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해. 치즈 케이크류를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빵을 좋아해. 케이크보다. 누가 올라갔더라? 편의점 할 때? 마피아 도라이. 이렇게 올라가셨구나. 세 분 올라갔지? 정지선 셰프. 정지선 셰프님은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까지 막 보진 않았거든? 내가 원래 유명하신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냥 봤어, 그냥. 중식여신님하고 막 붙을 때 보고 막 그냥 그렇게 봤는데. 계속 보니까 뭔가 되게 정감이 가더라. 뭔가 성격이 되게 담백해가지고 정감이 가는 캐릭터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올라가가지고 4라운드 레스토랑. 이게 말이 많겠더라고. 여기서 조금 과몰입 요소가 있다. 흑백 리뷰님 나와서 반가웠어. 확실히 프로그램 같이 하게 되면은 정이 가요. 그러지 않아요? 침투부 출연하신 분들한테 좀 더 눈길이 가고 그런 게 있지 않아요? 흑백 리뷰님 왜 멘트 왜 이렇게 안 살려주지? 막 계속 보면서. 그리고 그 백악관 셰프님 보면서 친구 한 명 좀 해주시지. 영어를 하는 사람을 한 명을 안 넣어주니까 외롭게 그냥 드시더라고. 아마 나 같은 생각 하신 분 되게 많았을 거야. 너무 얘기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막 카메라 보고 얘기하시고. 친한 사람 한 명씩은 딱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쓰면 사실 힘들죠. 흑백 리뷰는 왜 한 명만 나옴? 흑도님이 제가 저번에 인터뷰에 낯을 가리시더라고요. 백도님한테만 막 뭐라고 하시고 딴 데 가서는 말씀 잘 안 하시고. 그래서 그냥 한 분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봤는데 와 그게 대박이야. 팀 다 짜놓고 한 명씩 방출해가지고 팀 하나 또 만들라는 거 그 설정 어땠어요? 나 그거 보면서 나 진짜 시꺼맸는데? 영화에서나 쓸 법한 설정 있죠. 오징어 게임, 배틀로얄 이런 데서 쓸 법한 설정. 자 이제부터 서로를 죽여라 막 이런 거 있죠. 영화에서나 쓸 법한 설정을 여기서 갑자기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너무 잔인하고 존중이 없어. 출연자에 대한 존중이. 개인적으론 방출팀한테 뭔가 어드밴티지 좀 줬어야 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도중에 방출돼서 시간도 모자라고 인원도 딸리는데. 내가 말했잖아. 서바이벌 그 특유의 출연자 존중을 안 하는 시스템적 요소. 처음에 흑셰프 왔을 때 백셰프들이 있다는 걸 안 알려주고 섭외한 거. 그리고 사담이 다 고스란히 그 소스로 쓰여가지고 나가는 거. 서바이벌 오래 하다 보면 카메라 의식을 안 하게 되고 막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혼잣말 하는데 그거 다 소스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방출하라고 해가지고 한다? 내가 서바이벌에 이런 부분을 싫어한다는 걸 더 느꼈어. 제작
팀을 변호해 보자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서바이벌은 이게 뭔가 그 상황만 던져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에서 소스를 따다가 만들어야 하잖아. 충황전 같이 가는 거야. 충황전. 싸움을 붙이는데 싸움을 그냥 붙질 않으니까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줘서 나오는 리액션들을 수집하려고 스트레스를 계속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서바이벌을 싫어해. 왜냐면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던져주는 거랑 존중은 공존할 수 없는 거거든. 갈등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던져줘야 그림이 나오잖아. 이상한 사람도 등장하고 착한 사람도 등장하고 사건을 계속 던져주고 요소를 상황을 계속 던져줘야 뭔가가 나오는 거거든. 그냥 무난하게 가면은 무난하게 해서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져요. 처음에 100명 나오고 할 때는 어떻게든 나올 수 있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행동들을 할 텐데 어떻게 그림을 따겠어요. 재밌는 상황들을. 자꾸 그러니까 던져주는 거야. 나는 그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시스템적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욕하면서도 그 부분을 사실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무님이 나는 솔로 보면서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입해서 화를 내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내면서도 사실 그 화까지 사실은 즐기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래는 안 보는데 이번 거는 편집이나 연출을 너무 잘해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면서 보게 됐어. 아무튼 열받는 부분들도 난 이해되고 제작 쪽에서도 이유도 납득이 좀 됐고 근데 그게 힘 조절을 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봐봐 왜 화가 나냐면 처음부터 방출을 한 게 아니고 메뉴 제작하고 재료 사는 것까지 다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방출을 시켰잖아요. 그 부분이 짜증나는 포인트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메뉴를 새로 짜야 돼. 프로그램에서 나온 듯이 뭐 안유성 뭐 명장님이 뭐 말하는 35시간 동안 못 잤다 막 뭐 어떻게 했다. 출연자들이 보니까 막 날 새서 준비를 해서 한 것 같은데 요리를 하는데 그렇게 졸린 상태로 하면 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불이나 칼을 쓰는데 아무튼 35시간은 뭐 그분만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시간이 굉장히 빡빡했고 잘 시간을 써서라도 메뉴를 신경 쓰게 만든 시스템이 확실히 있었다. 그런 구조였다. 잠을 쪼개서 써야 될 정도로 시간을 빡빡하게 줬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서 느낀 게 오는 사람들이 얼마를 갖고 오는지를 안 알려줘. 누가 오는지도 안 알려줘. 물론 이게 예상할 수 있는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인당 100만 원은 너무 많아. 근데 최현석 셰프님이 그거를 영리하게 한 건 맞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 먹방 유튜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오면은 뭐 10만 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어차피 사람당 한 끼밖에 못 먹어. 일반적인 사람은. 많이 먹어야 2끼. 진짜 많이 먹으면 3끼야. 그러면 어차피 가격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가격 책정을 높게 했을 것 같다. 어차피 한번 먹어볼 거면 가격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리고 게다가 자기 돈도 아니야. 그러니까 전략은 굉장히 좋았어. 근데 조금 별로 같긴 하지. 우리가 계곡에 가고 해운대 같은 데 가가지고 옛날에 막 민박집 막 되게 비싸게 받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확실히 있지. 심리적인 거부감. 나도 조금 싫었어. 머리로는 이해해. 아, 머리를 잘 썼다. 근데 감정적으로는 좀. 근데 아무튼 그거를 잘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100만 원짜리를 갖고 들어오니까 이게 먹혔어. 위장이 일반적이어서 한 끼, 2끼만 먹는 사람이 적은 금액으로 오거나 금액을 아예 많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최현석 셰프님 팀이 유리하고 애매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오면은 가격이 싼 게 유리한데 그렇게 되지 않고 금액이 많은 걸로 나오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라운드 그거 올라갈 때 1등 팀 올라가고 꼴찌팀 떨어지고 2, 3등 팀에서 4명 추리는 거를 미리 알려줬나요? 난 이걸 못 봤거든? 그러니까 난 이것도 미리 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야. 일부라고만 함?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안 알려주잖아. 왜냐하면은 그 전에 팀전에서는 급식 장인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막 재료 손질 엄청 빠르게 해가지고 묵묵히 자기 맡은 바를 묵묵히 해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됐던 반면에 이번에는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 기준이 일관되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거야. 어떤 팀전은 묵묵히 하면은 플러스 요인, 어떤 팀전은 묵묵히 하면 또 손해를 보는. 근데 그게 아까도 말했듯이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묵묵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불이익으로 다가왔을 때 상위 라운드에서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게 조금 아쉽다? 하위 라운드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더라도 납득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위 라운드에서 사람이 많이 떨어져서 15명만 남았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떨어지면은 조금 그렇다. 2연속 팀전이 조금 그렇다. 확실히 그거는 좀 그랬어 나도. 근데 불합리한 팀전으로 탈락해서 다행일 수도 있는 게 1대1 진검승부에서 지면 핑계도 못됨. 근데 서바이벌은
팀은 이러려고 나오는 거야 사실은. 너나 우리는 롤 할 때 팀원 탓 하려고 5대5 하면은 마음이 더 편해. 근데 여긴 챌린저란 말이야. 챌린저 15명 안에 들어갔어. 지든 이기든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붙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붙으려고 나오는 자리고. 너나 우리는 팀원 탓을 하려고 5대5 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이 있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왜냐하면은 그라운드가 아니었으면 올라갔을 것 같은 만약에라는 if라는 거를 자꾸 달게 돼. 누구나 올라갔을 것 같아. 누구나. 특히 방출팀 3명. 너무 불리해. 왜냐하면은 나는 왜 불리하다고 느끼냐. 메뉴 짜는 거, 뭐 재료 구하는 거, 재료 손질하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영업할 때 한 명이 부족하다는 게 난 너무 큰 것 같아. 일손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메뉴가 막 정신 없어진 이유가 그래서라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뿔남? 그리고 메뉴가 남을 좀 못 도와주는 형식이었어. 방출팀은. 왜냐하면 각자 자기 식당에서 제일 자신 있는 메뉴를 선보였기 때문에 본인 거 본인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서바이벌이라도 그 팀은 페널티 먹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맞고 밀려남 우우. 그러니까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 사실. 제작팀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그런 것 같아. 여기까지 올라오면 분명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뭔가 싸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 요소가 강해져서 뭔가 팡 튀어나오는 게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팀장이 원하는 대로 뽑아버렸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사이 안 좋은 사람께 묶이지가 않네. 좀 그랬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예측이 가능했었을 것 같아. 먹방 하시는 분들이 오실 거라는 거는, 왜냐하면 여러 요리를 많이 먹어봐야 되는데 하나까지밖에 못 먹으면 비교를 서로 못하고 맛있는 걸 더 못 시키니까 많이 드시는 분이 올 거라는 건 결과를 보고 나니까 아, 이 부분은 예측이 된다. 근데 100만 원을 주는 거는 예측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야. 먹방러들이 오는 거는 예측이 가능, 구조상. 근데 100만 원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미리 앞에서 설명해 주는 게 맞다고 봄. 그리고 2, 3위에서 고르는 방식도 미리 공지를 해는 게 맞다고 봄. 굳이 팀전으로 할 거면. 그러니까 마치 수업 시간에 조용한 학생이 선생님 기억에 안 남듯이 뭔가를 한 사람들이 똑같이 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다. 쌤도 평범한 쌤은 기억 안 남. 학생들 입장에서도 평범한 쌤은 기억이 안 남. 심청래님 푸드파이터인데 왜 초청 못 받음? 거기는 월클들만 가는데요. 딤섬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 그죠? 나 만약에 거기서 먹는 사람이었으면은 딤섬은 무조건 먹었을 것 같아. 딤섬은 그리고 여러 방 때리기도 좋고, 딤섬은 진짜 판매 1위 할 만해. 결과 보면은 1등하고 2등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가격 책정을 너무 잘해놔가지고. 가격 책정을 잘했는데 또 잘 팔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마피아님이 막 울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납득이 되더라. 보면서도 진짜 이유 있는 울음이야. 본인이 올라간 게 다행이면서도 미안한 그 감정. 모두가 다 열심히 했는데 나만 올라가야 된다는, 자기가 집중한 만큼 남도 그만큼의 간절함이 있을 텐데 갑작스럽게 골라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거 보면서도 좀, 방출 3위는 각 팀 전략을 알고 가기 때문에 전략을 맞춰서 새로 짤 수 있다가 의도 아니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방출팀은 각 팀에서 왔기 때문에 메뉴를 다 알아. 메뉴는 못 바꾸잖아. 틈새 시장을 공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인 부분이 있죠. 롤로 치면은 픽 보고 픽하는 거죠. 근데 그 메리트보다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한 거. 이게 디메리트가 훨씬 큰 것 같아. 아무튼 그거 좀 약간 이해는 안 됐어. 그거 왜 이렇게 했을까? 메뉴 보니까 기름진 거 많던데 그냥 스프라이트에 레몬 한 조각 띄워서 2만 원에 팔았으면 우승했다. 그러네. 소화제 팔았으면 어때? 소화제. 여명 808 같은 거 배합해가지고 약간 적당하게 약재 느낌 나면서 달달한 거. 달달구리 하면서 약재 느낌 나면서 소화제 한 2만 원. 졸라 쌓아놓고 포션. 약간 그 약재 느낌 나야 돼. 약재 맛이 조금 나야지 믿고 먹을 수 있어. 소화가 되는구나라는 플라시보. 뇌도 움직여서 이걸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만 해도 그냥 내 돈도 아닌데 랍스터 먹고 가는 거지. 그냥 랍스터 짬뽕 먹는 거지. 비싸든 말든 뭔 상관이야. 100만 원 있는데. 명장텐동 너무 오래 걸려. 이거 하나하나 손으로 이걸 뿌리시니까 너무 오래 걸려. 여기는 팔아야 한다. 막 똥꼬쇼. 여기는 딸깍. 물론 랍스타가 뭐 노력이 안 들어갔다 이런 건 아닌데 가격 책정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진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똑같이 팔린 거라고 보거든요. 딤섬팀하고 랍스타팀하고. 근데 가격이 2배 차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비싼 재료를 넣은 게 전략을 잘 짠 거죠. 머리가 좋은 거죠. 최현석 셰프님이 전략을 굉장히 잘 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라운드 5라운드였나? 인생 요리 하는 것까지가 지금 우리가 본 거죠. 세미파이널 1라운드. 근데 그게 나는 좀 싫었어. 왜 싫었냐면은
모든 인생이 힘들어. 특히나 거기 나온 셰프님들 성공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고난의 인생이란 말이야. 근데 그 인생을 요리하라 할 때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출연자들은 이기려면 또 그거를 또 말을 해야 돼. 근데 자기 인생을 말하고 안 말하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유란 말이야. 근데 자기의 사적인 얘기까지 해야 되는 게 조금 난 그랬어. 물론 이거 내가 과몰입한 걸 수도 있지. 말하기 싫어도 이기려면은 자기 인생을 꺼내야 돼. 밝히기 싫어도. 강요당한 느낌이 들었어, 나는. 출연자들이 약간 그걸 강요받았다는 느낌. 내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자기 인생 얘기할 때 밝은 부분 잘 얘기 안 하게 되잖아. 심사위원들에게 뭔가 울림을 주려면 자기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 부분에서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설명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마피아님이 조금 그 설명할 때 되게 좀 담백하게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맛으로 결국 다 평가한 것 같긴 한데 뭐 스토리 때문에 뭐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가 하나만 나오면 좋아. 근데 계속 나와서 그래. 무거운 거지. 너무 무거워. 그리고 인생 얘기를 하면 힘든 얘기밖에 안 나오지. 뭐 누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셰프의 인생이라고 하면 요리 인생일 텐데 요리 인생에서 사실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음식을 바로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 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떡볶이를 많이 먹으면 혈행이 빨라져요. 그래서 저는 요리하다가 떡볶이 하나씩 퍼먹어요. 그래서 항상 떡볶이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들어가진 않아요. 세미파이널이기 때문에. 저는 떡볶이 먹으면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막 이렇게 안 나잖아. 이렇게 되잖아. 나는 못난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난 그게 아까도 말했듯이 그거를 자꾸 강요받아서 한 것 같아서 몰입을 좀 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가 좀 기대됨. 뭐 다 별로래. 내가 왜 그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몰입을 해서 그래. 출연자에 대해서 몰입을 해서 그래요. 내가 출연자였으면 기분 나쁠 거 투성이야. 근데 음식들이 다 하나같이 맛있을 것 같아. 난 오히려 셰프들 인생을 한 명 한 명 보여줘서 좋았어. 그거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게 의도겠죠, 원래는. 8명까지 올라왔으면은 이제 다 한 명 한 명의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인원수가 됐으니까 그게 의도일 것 같은데. 그리고 결승에 올라가면 이제 흑셰프들이 이름을 까잖아요. 한 15명 남았을 때도 까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너무 늦게 까는 거 아닌가? 20대이시면 동등한 위치인데 그때 까도 상관없었을 텐데. 맞아요. 그때가 적기였던 것 같다. 근데 이미 다 밝혀지긴 함. 다른데 막 출전한 것도 그렇고 레스토랑 예약 이런 데도 막 모아놓는다면서요. 출전한 셰프님들이 하는 식당 같은 거 모아놓고. 근데 진짜 그런 거 파급력이 엄청날 것 같아. 이미 다 유명한 사람들이니 흑수저로 나온 거예요. 승우 아빠님이 그랬는데 진짜 엄청 그 나오기 전부터 엄청 진짜 잘 되는 엄청난 실력자분들이라고 하더라고. 다 그냥이 아니고 엄청. 개짜치는 결승 예측 떨어진 요리사들이 갑자기 떼거지로 나와 결승 2명 심사하는 거. 마지막에 다 나오는 거는요, 그건 존중해야 돼. 궤도 나온 거 뭐죠? 데블스 플랜, 여러 가지 게임들 다 마지막에 다 등장하잖아. 내 생각에는 등장하고 평가는 안 해. 다 같이 봐서 리액션, 응원, 98명은 아니고, 98명은 아니고, 그거는 원래 국룰이야. 모두가 나오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훈훈하잖아! 훈훈하기 싫어? 쌍막하게 해야겠어, 꼭? 마지막에 딱 부드럽게 카스테라처럼 딱 포근하게 응원도 해주고, 오랜만에 보면서 반갑기도 하고, 드래곤볼도 죽은 사람들 다 나와. 개왕별에서 계속 틈틈이 보여준단 말이야. 오랜만에 나왔을 때 그 반가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측해 보시면 누굴 것 같아요? 한 명은 저 이미 이거 스포일러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 스포 싫으시면 나가시고요. 마피아님이 올라갔고 마지막에 예고편 보니까 막 정신없이 막 하더라고. 요리 지옥 뭐 해가지고 100에서 맞춰야 될 때? 거기까지 가면 100에서 맞출 이유가 없지. 흑수저에서 나올 때. 근데 트리플 스타가 뭔가 느껴지는 게 그쵸. 트리플 스타 셰프님이 흑백 그리고 본인까지 자타 공인 실력자 편집에서 띄워주는 것 뿐만이 아니고 서사를 많이 쌓은 사람이 정지선 셰프님, 에드워드 리 셰프님, 최현석 셰프님, 마피아님은 올라갔고 요리하는 도라이 셰프님 한 4분 아닌가요? 호준 셰프님은 너무 묘사를 안 해가지고 흑백 요리사 연출법상 아닐 것 같아. 이모카세 1호 셰프님도 아닐 것 같아. 묘사를 너무 안 해줬어. 근데 그 담아내기 맛있어 보이던데? 쿠로 담아내기? 근데 제일 맛있을 것 같은 건 솔까말 이모카세 1호님 거죠. 그냥 그 한상 차림이 그냥 그 구성이 미쳤잖아. 그거 그냥 쫙 깔아놓으면은 솔직히 손 가는 거는 한식이야. 아는 맛이 무서워. 아는 맛이 무서워. 아, 누가 올라갈까? 나 이게 너무 궁금하네. 근데 누가 올라가도 다 납득이 되는 매칭이야. 트리플 스타님이 떨어져도 이해가 되는 매칭이야. 요리하는 도라이님이 올라가도 이해가 되고 떨어진 6명이 심사위원 할 것 같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진 않아. 아 진짜
썰못이네. 넌 서바이벌 너는 예측하면서 보지 마라. 그냥 봐라. 그냥 주는 대로 봐라. 6명이 왜 심사를 해?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답답스럽네. 너는 그냥 편안하게 봐라. 서바이벌. 딱 이러는 거야. 딱 이겼어. 2명 올라갔는데 2명 중에 1명 이겼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상대방은 히든 보스였어. 갑자기 문이 열면서 안성재 셰프님이랑 1대1. 그리고 막 지쳐있어. 지쳐있는데 마지막 총든 백종원을 이겨라. 최종 보스. 최종 보스 안성재, 최종 보스 백종원. 총든 백종원을 이겨라. 전무님 난입해서 우승한 다음 우승 상금 3억으로 옷카페 시즌2 오픈디그 뜻뜻. 옷카페 그만 얘기해! 그만! 전무님도 옷카페 운영하실 때 최연석 셰프님한테 조언 구했으면 장사 잘 됐을 텐데. 아, 그냥 카페라서 달라요. 달라. 업종이 다른데 뭘 받아. 그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런 거라고 해서 다 똑같으면은 뭐 카센터 가가지고 조언 들어도 되고 자기 공방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해도 조언 받고 이러지 뭐. 달라. 이건 그 테이블 회전이랑 다 달라. 다른 거야. 아무튼 안 됨. 아무튼 옷카페는 안 돼. 뭔가 어른의 맛으로는 모든 대결이 정점에 갔다 생각해서 결승 대결 시식은 초 200명 이할 수도. 아 근데 초 1위 정확하긴 해. 이거 어때? 1대1 이겼어. 마지막 최종 라운드. 근데 갑자기 안성재 셰프님이 슝 하면서 스테이지에 딱 와. 아케이드 게임처럼. 마지막 최종 히든 스테이지, 히든 보스 대결부터 1페이지에서 막 이기고 있으면은 2페이지로 넘어가. 갑자기 총든 백종원이 총 쏘면서 방해. 그래서 총을 피하면서 요리를 해야 돼. 안성재 셰프님하고 요리를 하는데 총 피하면서 패턴이 있어. 막 총 쏘고 막 웃고 사면발 쏘고 막 탐막 게임 슈팅 탐막 게임 하면서 앞에 셰프 대결까지. 게임으로 치면은 카페 타이쿤 이런 것처럼 막 요리 막 이렇게 막 탁탁탁 하고 넘기고 탁탁탁 넘기고 총도 피하고. 그러니까 최종 보스랑 최최종 보스를 하면은 조금 약간 짜치니까 최종 보스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히든 최종 보스 안 앤 백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심사위원 분들이 기준이 확실히 두 분이 다 달라가지고 이분은 좋다고 하면 이분이 싫다고 하고 이분이 좋다고 하면 이분이 또 싫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재밌었어. 다음 주에 흑백 요리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생방송을 할 텐데요. 승우 아빠 일단 모시고요. 흑요리사 분들이 너무 친해져가지고 가끔씩 회식을 한대요. 사실은 이제 요번 주에 모실까 하다가 프로그램을 다 보고 얘기하는 게 스포 얘기 조심할 것도 없고 편하게 얘기하고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로 좀 미뤘거든요. 히든 천재 선생님하고 요리하는 도라이 선생님 모시고 저까지 해서 4인 초대석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섭외력 무엇? 저의 섭외력이 아니에요. 승빠님의 섭외력이에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흑백요리사 최종이 나오니까 그거 보고 그 다음날 다 같이 스포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얘기하기. 그래서 여러분들 흑백요리사를 미리 좀 다 보고 오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